5분 책방. 오늘은 말하고 싶은 비밀을 가져왔어요. 이거 일본인 작가가 쓴 글이죠? 왜 이 책을 사달라고 했어서 선생님 사줬잖아요. 네. 이 책이 왜 읽고 싶었어요? 일단은 이 책 제일 첫 번째로 만났던 건 이제 보고 있는데 인기 차트 이제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인기 차트 책이 따로 놔두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딱 봤는데 말하고 싶은 비밀인 이거예요. 표지도 굉장히 예쁘게 잘 그려놨고 또 일본 작가기도 해가지고 되게 기대 반 아니면 설렘 반으로 그냥 이걸 한번 골라봤어요. 예상했던 거하고 비슷했어요? 생각보다 스토리가 더 탄탄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로맨스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두 명은 사실 서로의 몰랐다가 알아가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돼서 뭐 오해로 시작한 사랑인데 그 사랑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주인공은 이제 여기서 보면 방송부예요.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영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반대로 여기 남자 주인공은 수학을 잘하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될지 인기남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방송부 서랍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 서랍을 딱 열어봤는데 여자 주인공이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좋아한다. 그래서 나도 좋아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얘 이름이 써 있었어요? 아니죠. 아. 근데 당연히 자기 사물함 넣어놨으니까 자기 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보통 의심을 할 만도 하지 않나요? 난 이제 어떻게 알고?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처음엔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차피 좋아하는 사람은 다 무의식적으로 알잖아요. 저 남자를 원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사람이 오해를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실수를 하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애가 고백을 했으면 에이 나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그 남자애는요? 그 남자애는 진심으로 좋아한 게 아니었나 봐요? 아니었죠. 얘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처음에는 얘 친구를 좋아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한테 고백했다 그러고 이거 착각을 해가지고 얘랑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 둘이 마주치게 된단 말이에요. 여자애는 얘가 날 좋아하는 줄 알고 있고 남자애는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라다.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좋아해서 그 편지를 쓴 게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근데 그런 애도 편지를 계속 또 그 답장을 자기 친구인 척 하면서 거짓말하면서요? 네. 근데 그 남자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옛날 그 여자로 착각했던 애한테 왜 보내요? 근데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얘가 점점 거짓말 한다는 거? 거짓말 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게 남자애도 여자한테 좀 관심이 있었나 보네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얘가 영어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애는 영어를 생각보다 못해가지고 둘이 1대1 과외를 했는데 멘토 맨디의 관계였어요? 과외를 하다 보니까 점점 둘이 친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남자애는 원래 사랑에 빠졌던 여자의 어떤 점이 좋아서 좋아했어요? 되게 유머 감각 있고 친구들을 자기가 잘 이끄는. 근데 얘는 반면 되게 반대란 말이에요. 소심하고 오히려 내성적인 친구란 말이에요. 그럼 남자의 성격 어때요? 남자의 성격은 인기남답게 딱 좀 따뜻하고 카리스마 있고 유머 있고 이래요? 네. 운동 잘하고요? 아주 잘하고. 왜 인기남은 다 비슷할까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빌어먹을 외모지상주의가 있는 만큼 왜 또 빌어먹어 그거를? 눈요기 하면 즐겁죠? 왜 싫어요? 뭐 외모지상주의는 잘생긴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진 않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빌어먹으를 붙이기는 하죠. 근데 외모지상주의라는 게 어떤 레벨이 다 비슷하면 막 그 사람을 추앙하지 않거든요. 보통 그 레벨이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눈요기가 된다거나 뭐 간지가 난다거나 아우라가 없어서 그걸 되게 추앙하는 거라서 한 90% 정도는 외모지상주의의 피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10%만 혜택을 보는데 이제 그걸 너무 통렬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저 정도는 되지 않지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하죠. 옛날에는 지금도 똑같은 게 지금 되게 잘생기고 몸 좋고 막 그런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 되게 뚱뚱한 거를 되게 선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건 가난할 때. 가난한 시절에 왜냐면 이제 풍요의 상징이지. 얘는 밥을 안 굶고 산 애다. 이런 그래서 왕족이랑 결혼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시대에는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밥을 굶는 세대가 아니고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을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저당 식품을 먹고 샐러드를 먹고 이런 세대잖아요. 그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게 될수록 옷에 관심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 그럴수록 마른 체형을 원하게 돼요. 근데 좀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겠죠.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더 그랬거든요. 키하고 다 상관없이 48kg여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168에 48이라는 거 자체가? 저는 상상도 해볼 수 없네요. 168에 48이면은 그렇다고 여자 연예인처럼 예쁜 몸도 아니에요. 되게 허리가 길거나 뭐 다리가 길거나 되게 극대화된 단점이 부각되는 킬로그램이거든요. 되게 말라서? 되게 마르니까 어떻게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얼굴형 48kg면 너무 마른 거예요. 얼굴형도 다 늘어나고. 근데 그렇게 마른 사람도 세상에 있죠. 그래서 선생님 친구 중에 되게 마른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으로 마르다고 하는 말을 되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고 했어요.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하면 실례라고 하면서 왜 마른 사람한테 마르냐고 하냐고. 근데 나는 그게 왜 기분 나쁜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막 되게 빨개지면서 말랐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별명이가 할머니였거든요. 별명이 할머니고 뭐 그지 해골. 그러니까 싫을 만도 하죠. 우리가 이제 이게 남녀 사이에 이야기가 제일 많잖아요. 소설이나 이 사랑 얘기가. 예. 근데 왜 그렇게 많을까요? 한 진짜 몇천 몇십만의 근데 뭐 책 이야기들인데. 말고도 되게 대부분 노래 같은 드라마, 거 보면 노래 보면은 너를 잊지 못했다 이런 그 주제의 가사가 남녀 되게 간의 많잖아요. 사랑이 왜 이렇게 재생산되고 계속 얘기되고 되풀이되고 또 나한테도 반복되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니 뭐 이유는 지루할 만도 한데 그 얘기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일단은 간단하죠. 자기도 경험한 걸 상대방도 경험한 게 있으니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서. 네. 정말 그럴까요? 누구나 사랑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빌어먹을 외모지상주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에 세상에 대한 확장이기도 하죠. 사랑이 내 남자 친구를 만나서 남자친구하고 교제를 하면서 내가 바뀌기도 하고 내 여성성이 드러나거나 내 남성성이 드러나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건데 이게 편중 현상이 옛날에 되게 많았거든요. 남자들이 유머 있는 여자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유머 쪽은 아니었어요. 남자들은 재미있어서 여자를 좋아하진 않죠. 뭐 어려 보인다거나 외적인 게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지 뭐 외모가 아니라 성격적인 측면. 그러면 여자 개그맨들이 미남하고 결혼하는 거 봤어요? 그거 말고 아이돌 이제 개그맨 남자랑 아이돌이랑 결혼하는 거 그런 경우는 봤어요? 많죠. 왜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유머에 대한 접근은 지능이거든요. 유머에 대한 접근이 남다르다. 그럼 지능이 높다. 그러니까 생존 기능이 높다라고 평가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남자는 잘생겼다고 여자들이 약간 우리의 유전자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판단을 할 때 농담도 잘하고 재밌는데 자신감이 있다. 그럼 이 남자 잘생겼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남자로 태어나야 되겠네요. 다음 생에. 왜죠? 유머 감각 때문에요. 그렇게 남자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크게 경쟁력이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여자도 괜찮아요. 여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유머가 있는 여자가 좋다. 이쁘장한데 유머까지 있으면 상위 5%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여자들이 표정이 예쁘면 됐지 넌 나한테 뭘 바래 이런 표정으로 있는 거 너무 싫다. 지긋지긋하다. 나도 같이 즐기고 재밌고 얘 때문에 즐겁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주도성이 여자들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주도성이 높아지니까 남자들은 또 그렇죠. 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여자들의 뭐 나이나 외모를 되게 보고 여자는 남자의 경제력을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연애 시장까지. 연애까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편하고 싸움 안 걸고 이렇게 막 도전적이지 않고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다 사랑스럽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수요는 많아요. 그러니까 연애 시장에서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근데 정말 괜찮은 남자가 있어. 만약에 누군가가 얘가 좀 경쟁력이 있어. 지능이 굉장히 높다거나 직업이 좋다거나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이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남자는 의외로 굉장히 한 칼이 있는 여자를 좋아하기도 해요. 한 방. 그 한 방이면 인생 한 방에 그 한 방이 아니라 좀 되게 좀 날카로운 구석이 있는 여자를 찾더라고요. 그게 되게 의외여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런 되게 유하고 마음 따뜻하고 이런 애가 좋지 않냐고 했더니
근데 그런 면이 있어도 좀 한 칼이 있는 여자가 좋은 이유는 내 아이의 엄마가 될 거잖아요. 내 아이의 엄마가 될 거기 때문에 좀 뭔가 뭐 인간으로서의 또 매력도 있어야 한다. 이성으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네, 처음에 여자랑 남자를 만났을 때 마음에 들면 여자는 연애할 생각을 안 하는 남자들은 결혼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제가 음. 이제 어느 쇼츠에서 본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점차 알아가서 이 사람의 경제력이나 성격, 그러니까, 유머에 그렇죠. 대해 알아보는 거고 여자는 딱 외모 보면 딱 알고 처음 만남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남자도 여자의 외모만 보진 않아요. 근데 크게 작용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연애 기간을 오래 두는 이유는 그냥 그 남자에 대한 탐색 기간을 오래 둬서 더 나은 남자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 남자는 아주 마음에 드는 경우에는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근데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하자고 안 하는 남자도 있거든요. 사귀면서. 그 말은 뭐야? 내가 만날 수 있는 더 이상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기분 나쁘지. 왜 결혼하자고 안 해? 안 그래요? 요즘엔 그런 사람 많은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 사람의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 이 정도는 진짜 굉장히 이상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선생님 남편을 보고 이 남자 닮은 아들을 낳고 싶다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아들인가요? 아들인지 딸인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 사람을 꼭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나 닮은 애를 낳고 싶었지. 이 남자가 꼭 닮은 남자를 갖고 싶다 이렇게. 근데 그런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딸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남자의 그 유전자를 보고 저 사람을 닮은 이세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되게 그거는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민서 생각은 어때요? 저 유전자를 가진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을 인생에서 만난다는 게 되게 행운 아니에요? 행운이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요? 신기하네 진짜. 이 말하고 싶은 비밀은 이제 엄청 오해를 했다가 서로 사랑을 키워가는 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게 뭔 뜻이? 서로 오해를 좀 했잖아요. 네. 얘는 자기 친구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이 남자애는 그 여자애가 아닌지 알면서도 그냥 받아주고 뭐 그런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정말 연애다운 연애를 언제 하냐 이거죠. 끝에 딱 하고 끝나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길어요 서사가? 서사가 길기보다는 썸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썸을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타요? 민서는 썸 기간이 긴 거 이해해요? 썸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아하, 썸 기간이 가장 짜릿하긴 하죠. 뭐지? 책임감 없이 즐기는 시간이니까. 왜 모질같이 웃죠? 책임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완전히 마음에 안 드는 상태죠. 이게 만약에 진짜 마음에 들면은 마음이 약간 굽해지거든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썸 기간이 오래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약간 헌신이나 마음의 강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민서는 연애에 관한 사랑에 관한 책 많이 읽었잖아요. 어떤 식의 플롯이 좋아요? 어떤 식의 구성이? 일단은 완벽한 남자가 뭐 여자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전혀. 그럼요. 그런 거 말고 약간 정반대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는 스토리죠. 정반대가 만나가지고 서로를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해요? 아니면 좀 서로를 보완해요? 보완하는 거. 그러니까 퍼즐처럼 딱 만나는. 딱 이렇게 톱니나 너트나 볼트가 맞듯이 그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진짜 자기 모습은 아니잖아요. 좀 맞춰가는 거야 둘 다? 아니 그게 아니고 둘이 약간 다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맞으면 엄청 내성적인 애하고 되게 활달한 애가 만나가지고 그 서로 그 내성적인 애도 마음이 편하고 그 활달한 애도 마음이 편하고 이런 상태가 좋다고 생각해요? 네. 연애에서? 친구도요? 친구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맞는 친구랑 사귀는 게 좋은 것 같아. 맞는 친구는 비슷한 친구라고 네. 생각해요? 그렇군요. 말하고 싶은 비밀을 한마디로 하자면? 말하고 싶은 비밀 거짓말 속에서 핀 사랑. 사랑이에요 진짜? 우정 아니고? 민서는 누가 민서 말고 다른 애를 좋아한다고 하고 계속 편지 보내고 있는데 그 애인 척하면서 얘처럼 계속 그 애를 좋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정 떨어지고 막. 싫죠? 그래서 저는 근데 정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 얘가 뭘 잘못해서 남자애가 실수한 건데. 근데 그건 맞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되게 아쉬웠던 거 하나는 말이죠. 아쉬웠던 거 하나는 사실은 이 남자애가 모르고 얘가 계속 근데 심지어 얘는 친구한테 보낸 걸 알면서도 그걸 계속 보낸 거예요. 친구인 척.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뭐였냐면 편지를 이제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얘가 보내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화내고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 없었어요. 그럼 친구는 바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친구는 안 친구는 나와요? 몰라요. 너무 친구는 너무 헛수업이다. 그러니까 평점은요? 저는 5점 만점에 4.5. 4.5. 이거 일본 작가다운 그런 특징이 많이 드러나는 글이에요? 네. 배경이나 뭐 이런 묘사 많아요? 사랑에 빠진 그런 거?